안녕하십니까? 맹개마의 TV의 범대진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부터 웃고 진행하는데 좋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예,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죠? 정치의 현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사한 자도 많고 교활한 자도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 말씀을 재차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혀는요, 그것이 희생된 자를 미워해가지고요, 미워하며 또 간사한 자의 입은 또 파멸을 자초한다라고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비유를 맞춰서 말하는 그런 음흉한 자도 많이 보이던데요. 또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그냥 덤비고 말하는 그런 주착자가 또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 주착자, 여러분 아시죠? 주. 그런 사람이 사실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신하의 충성이 리더의 선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수없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자, 자막도 띄워드리겠지만 범사노복은 선념기한이라는 단어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불일사자를 쓰죠. 종의 부릴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부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굶주리고 춥고 배고픈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아랫사람의 본성을 읽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의 돈은 누가 벌어주냐? 회사원이 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는 매섭습니다. A가 B를 누르고 벌떼처럼 공격하고, 그런데 현장감이 없어요. 현장에 찾아서 일일이 춥고 배고픈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나라의 여왕처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장관들이 보고했던 것을 믿지 못해서 재차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임금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방민지구 심어방신을 또 써봅니다. 백성의 입을 막고 강물의 뚝을 막아버리면 쓰나미보다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을 중시하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리더는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은 백성의 말을, 주인의 말을 모성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크게 얘기하면요, 백성을 기이 여겨서 어떻게 어진 정치를 하라는 뜻이에요. 어진 정치는 뭐예요? 천리일득은 여루맹하라고 그랬어요. 관리가 덕을 잃어버리면 사나운 맹수보다 무섭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중요하지만은 어진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요동치는 엄동소란이 있죠. 지금 같은 시절도 사실은 엄동소란입니다. 이 나라 왕은 추운 겨울에요, 자기의 궁궐을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춘이라는 이 신하가 청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현재 손이 되게 얼어서 트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눈을 크게 뜨면서 물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도 이렇게 춥단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왕춘은 뭐라고 했냐? 자, 왕춘이 재차 말을 하는데 임금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말이죠, 호랑이 털로에서 이 옷을 입고 여우털로에서 목도리를 하고 또 집 안에는 난로 하룻불 속에서 따뜻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지금 살이 애매는 그런 추운 바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할까요? 밖으로 나와서 완춘의 말을
확인한 뒤에 공사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 신하가 왕에게 일렀습니다. 만약 이 공사가 왕춘으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는 왕춘이란 이런 사람은 덕이 올라가고 임금은 덕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않다. 고개를 끄덕 끄덕였습니다. 본래 왕춘은 노나라에서 평민으로 있던 자를 내가 데려와서 요긴하게 쓰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성들은 왕춘을 잘 모르지만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았으니 여러분들 왕춘이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춘이 충성을 보인다는 그 자체가 내가 곧 선정을 베푼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충성을 다하면 그 공로가 바로 임금한테 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임금이 잘하면 또 병사들한테 간다는 사실은 삼척종다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제가 SNS도 참 너무 좋아서 글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군주는 신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은 배요, 신하는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로는 제주복지라고 그래요. 제주복주. 뒤집을 복자를 쓰는 거예요. 배를 띄울 수 있지만 이 배를 엎거나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나 파면된 상태를 말하는, 근데 임금이 잘해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을 기이 여기고 어진 정치를 하면서 잘하라는 뜻이죠. 그래 공자 가어에 나왔던 얘기인데 노나라 임금인 애공한테 공자가 얘기했던 것이에요. 군주는 배요, 신하는 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 뜻을, 이태로운 것을 어떻게 여긴다면은 이태로운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애공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군주는 신수요 제주복지라. 뒤집을 수도 있고 엎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으로 리더십을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리더십은 인생 사실은 답이 없어요. 리더십이란 것은 뭐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음속에 들어있는 인격, 신뢰, 충성심의 협력을 얻어내는 하나의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동네에서 술을 많이 먹고 엉뚱한 짓을 했다 손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세상은 그렇게 돼서 그랬으면 안 되겠죠. 실력을 갖춘 자가 진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원칙을 준수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충성심의 협력을 얻어내는 기술, 그것이 임금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야. 그래서 병사의 충성이 결론적으로 입고루가 돼서 임금의 선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 노복은 선념기한이라고. 아랫사람을 부릴 때는 반드시 죽고 배고픔과 민재 다가가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지금은 과연 우리 정치판이나 우리 관료들은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은경 본부장이 어떻게 청으로 승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 국민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을 준수하시고요. 원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칙. 부하들로부터의 완전한 지혜와 용기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혜와 용기를 줘서 강력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무기를 원칙이래요. 지금은 원칙이 무너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준수해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편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귀한 자식이고 다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하의 충성이 임금의 선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라인 미디어랩 TV 방송
명견말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